안녕하세요. 제일스윙입니다. 오늘은 가방 만들기의 가장 기본인 원단으로 끈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끈 만드는 원단의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원단은 기본적으로 식서와 푸서 방향이 있는데, 원단의 양끝 마감 처리가 된 부분을 셀비지라고 하는데, 이 셀비지랑 평행한 방향을 식서 방향이라고 합니다. 끈은 가능하면 식서 방향으로 길게 재단해 주셔야 하는데요. 셀비지 부분은 일단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 끈을 재단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서 방향으로 길이가 안 나올 경우에는 푸서 방향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식서 방향의 튼튼함과 푸서 방향의 튼튼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푸서 방향으로 끈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끈 만들 때 쓰는 재봉 방법과 끈 만드는 원단의 재질, 두께에 따라서 재단할 원단에 시접을 다르게 넣어 주는데요. 완성할 끈 폭을 2.5cm 라고 가정을 하고 재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단이 얇을 경우 한 30수에서 40수 정도 되는 원단일 경우 시접을 완성끈 폭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단의 완성 폭이 2.5cm 이기 때문에 끈의 앞뒷면 5cm와 양쪽 시접 5cm씩, 즉 2.5의 4배 10cm의 원단 폭이 사용됩니다. 원단이 적당한 두께가 있을 경우 30수나 25수 정도의 옥스포드 원단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원단에 시접을 많이 넣지 않아도 원단 자체가 튼튼할 경우 시접을 1cm 정도로 약간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단의 완성폭 2.5cm, 앞, 뒤 해서 5cm와 양쪽 시접 2cm, 즉 7cm의 원단 폭이 사용됩니다. 원단이 많이 두껍거나 뻣뻣해서 끈의 양 끝에 원단의 4겹이 겹쳐서 받게 되면 많이 두꺼워질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완성 끈 폭의 3배를 재단 폭으로 주는 것입니다. 2.5cm의 완성폭의 3배면 7.5cm가 되겠죠. 이렇게 3가지로 재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위질 할 때는 한 장씩 선을 따라서 잘라주는 것도 있겠지만, 끈의 가장자리 전체를 크게 자른 뒤에 길이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가위질이 가능할 만큼 접어서 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위질에 방해가 되지 않을 곳에 시침핀을 꽂아주고, 길이 방향을 한 번에 자르셔도 됩니다. 그럼 완성폭의 4배를 한 원단을 먼저 재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재단 폭을 원단이 겉이 보이도록 그대로 4등분을 접어 넣는 것입니다. 4분의 1로 접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선이 있어야 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폭을 반 접어줍니다. 그 다음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시접을 반씩 접어 들어가는 대문 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림질로 가운데 기준선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문 접기를 하고 나면 안쪽 시접 맞닿는 부분에 1, 2mm 정도의 틈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완성 폭으로 한 번 더 접을 때 원단 두께만큼 끈 안쪽에 시접이 밀려서 뭉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선을 접어 주는데요. 이때 뒷부분이 약간이라도 튀어나와 보이도록 다려주는데요. 이 부분은 앞쪽 겉에서 재봉할 때 거의 가장자리 끝부분을 재봉하게 되는데 뒤쪽이 안 보여서 빠지거나 안 박힐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박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분량만 내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침핀은 재봉하는 방향에 평행한 같은 방향으로 꽂으시면 안 되고 재봉 방향에 수직으로 꽂아 주시고 아직 재봉이 서툴다면 적어도 10cm 간격마다 시침핀을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은 끈의 가장자리 끝에 바늘을 위치해 주시고 노루발 뒤쪽엔 버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루발이 끌고 갈 수 있는 한 1cm 정도의 원단 분량을 내어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노루발보단 바늘을 원하는 위치에 먼저 내려 꽂아준 다음 노루발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루틴 한 땀 정도 손으로 풀리를 돌려서 톱니가 원단을 끌고 가는 걸 확인하고 재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땀 길이는 3, 4 정도 일반 재봉보다 조금 더 길게 해주시고요. 그 땀 길이가 제대로 표현되도록 속도는 조금 천천히 재봉해 주세요. 이렇게 재봉하다 보면 4겹의 원단이 한 번에 재봉되는 거라 가장 윗부분이 좀 많이 밀려나기 쉬운데요. 이 부분을 중간중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밀려서 받게 되면 완성된 끈 원단이 꽈배기처럼 꼬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밀리지 않게 중간에 조금씩 접어 찝어 없애면서 재봉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끈이 꼬임 없이 매끈하게 완성됩니다. 안쪽도 한 번 더 재봉해서 양쪽 스티치로 끈을 완성합니다. 이번엔 박아서 뒤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겉면이 맞닿도록 중심을 살짝 접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고
재봉선을 안쪽에 그려주는데 완성끈 폭이 2.5cm니까 접은 폭 5cm의 중간에 완성선을 그려줍니다. 안쪽에서 선을 따라 재봉해 줍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대박음질을 한번 해주고 중심을 향해서 꺾어서 막아줍니다. 코너 시접 정리를 해주고 두꺼운 원단이라면 원단의 두께만큼 시접을 잘라내 주셔야 안쪽에 시접이 뭉치는 걸 방지해 줍니다. 막힌 끝부분을 손으로 살짝 집어 넣어주고 막힌 부분을 가늘고 긴 막대를 이용해서 원단 통로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데요. 반대편에 끝부분에 겉이 나오면 이 아래에 뭉친 부분을 먼저 펼쳐줘야 나머지 부분을 뒤집기가 쉽습니다. 코너를 시침핀 등으로 뽑아내주고 겉에서 다림질로 선을 정리해주면 끈이 완성이 됩니다. 끈의 길이가 여유가 있다면 닫힌 끝을 잘라내 주셔도 됩니다. 네 배의 시접 끈과 같은 방법으로 시접 1cm 재단끈도 재봉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시접 1cm를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로 1cm를 확인하면서 접어 다려 주세요. 그리고 안길이 맞닿게 중심을 접어줍니다. 이때 뒤쪽이 1mm라도 살짝 보이도록 다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침핀을 꽂을 때도 뒤쪽 1mm가 내어짐을 확인해 주고 재봉선의 수직 방향으로 10cm 정도 간격마다 시침핀을 꽂아 주세요.
상침으로 양쪽을 긴 땀 천천히 재봉해 주시고, 안에서 박는 건 일반 땀 길이로 끝부분을 막아서 직선 재봉해 줍니다. 안쪽에서 재봉한 것도 뒤집기 전에 시접 정리하고 막힌 부분을 밀어 넣어서 뒤집기 시작하면 되는데, 이때 끈의 끝부분을 직각이 아닌 사선이나 곡선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곡선으로 했으면 시접 정리도 다시 해주고, 뒤집는 건 똑같습니다. 뒤집은 후에 곡선을 잘 끄집어내서 정리해 주세요. 이번엔 세 번째, 완성 폭의 3배를 한 경우, 그러면 3분의 1 지점에 선을 안쪽에 그어 주시고요. 그곳을 기준으로 나머지 반폭을 접어 주세요. 세 배 했던 폭을 3등분으로 접어 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부분의 시접을 반 정도 접어 넣어 주세요. 이때 시접을 조금 적게 넣어서 접은 선이 폭 중심을 넘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끈의 앞쪽은 중심에, 뒤쪽은 중심 좀 넘어가게 접어 보았고요. 접은 선을 재봉할 거라서 시침핀을 꽂아 주세요. 그리고 접은 선 라인 끝을 직선 재봉해 줍니다. 그런데 앞부분처럼 정 가운데로 재봉을 완성하면 이걸로 끝인데, 뒷부분처럼 재봉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겉에서 같은 간격의 폭으로 직선 재봉을 한 번 더 해서 마치 처음부터 두 줄을 계획했던 것처럼 완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접을 적게 넣고 싶은데 원단이 얇다면 끈의 안쪽에 심지를 넣어 주셔도 좋은데요. 심지는 재단 폭 전체보다
완성폭만큼 또는 완성폭 2배만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